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갱년기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언제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불면증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이 갱년기 이후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임신이라든지 출산을 겪으면서 불면증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수에 비해서 갱년기를 겪으면서 불면증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 갱년기라는 어떤 몸의 변화가 우리 몸과 마음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변화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갱년기 증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리의 주기가 불규칙해진다거나 아니면 생리를 건너뛴다거나, 한 달에 한 번 하던 생리를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생리가 끊기는 현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요. 그리고 열이 확 오르면서 얼굴이 빨개진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혹은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확 더워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동시에 땀이 확 난다, 그리고 땀이 식으면서 갑자기 또 확 추워져서 옷을 다시 껴입게 된다, 이런 예측하기 힘든 급격한 체온 변화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허탈감,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리고 우울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아니면 불안감 혹은 짜증이나 초조함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갱년기 증상에 포함되는 증상들이에요. 한 개 혹은 2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를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동물적인 역할을 잃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상실감 혹은 자괴감이 깔려있는 몸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이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불면증이 나타나게 되면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 증상들이 다시 악화가 되고 장기화되고 만성화된다는 것. 그래서 갱년기 증상과 불면증을 함께 호소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몸의 불편함이라든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과 그로 인한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거죠.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고, 떨어진 호르몬 수치를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호소하던 갱년기 증상들이 빠르게 소실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여성 호르몬제도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문제는 불면증 때문에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여성분들처럼 이렇게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계속된다, 혹은 갱년기 증상 중에서 많은 부분은 없어졌는데 이런 증상들은 남아있고 불면증 또한 계속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갱년기 증상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 호르몬 수치를 보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있고 불면증 또한 지속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갱년기 증상은 좋아졌더라, 처음에 막 힘들었었는데 그런 갱년기 증상은 좋아졌는데 유독 불면증은 계속 간다, 왜 이러지? 시간적으로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불면증은 지속되지
라고 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갱년기 증상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여성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갱년기 장애의 어떤 증상들 자체가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있었던 내 몸의 변화들이 갱년기를 계기로 해서 갱년기를 촉발 요인으로 해서 그게 폭발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내가 생리 때마다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 때마다 짜증도 많이 들고 막 몸의 변화가 극심했었는데 갱년기 이후에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 혹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의 열이 꽉꽉꽉꽉 차여 있었었는데 그동안은 그럭저럭 버티다가 갱년기가 오면서 몸이 크게 변하면서 그 증상이 폭발한 경우, 혹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소화장애가 항상 있었던 분인데 그간에는 그냥 약으로 버티고 했었는데 갱년기 이후에 처음 호소했던 증상들이 더 심해지면서 갱년기 증상도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적되어 있었던 내 몸의 불편한 안 좋은 변화들이 갱년기를 계기로 해서 폭발하게 되었을 경우 갱년기가 아니라 그 폭발된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갱년기 증상은 이렇게 한번 툭 찌르고 지나가는 거였는데 툭 찌르고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내 몸이 확 반응을 해버리고 확 반응한 그 원인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어서 불면증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갱년기 증상은 싹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발된 원인들 때문에 불면증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나타난 불면증을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부족해진 혈을 보충해주는 약재를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여성분들의 몸에 자궁에 모여있던 혈액을 만들어내는 양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굳이 그거를 만들지 않아도 자궁 속에 그렇게 피를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혈액을 만들어내는 양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그 다음에 눈, 점막, 그 다음에 입안, 구강내, 그리고 생식기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점막들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더불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되어 있었던 내 몸의 어떤 나쁜 변화들이, 안 좋았던 변화들이 폭발을 했었는데 그 폭발된 게 과연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소화기가 될 수도 있고 호흡기가 될 수도 있고 생식기가 될 수도 있고 췌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 불면증의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라가 쌓여서,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우라, 참고 참았던 그 우라가 쌓이면서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가슴 답답함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장의 열을 꺼주면서 막혀있는 기운을 풀어주는 약재들을 써서 그 꽉 막혀있는, 꽉 터질 듯이 막 막혀있는 그런 우라를 풀어주는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기가 약해지면서, 이 호흡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걱정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이런 호흡기가 약해질 수 있는데요. 호흡기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무기력감, 기운이 없다,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지?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우울한 감정, 우울증 같은 감정,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흡기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약재들을 쓰면서 동시에 운동을 시켜야 돼요. 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고 더불어서 심장도 마음껏 펌프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갱년기가 오면서 불안해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갱년기 이후에 자궁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아랫배 쪽에 그전에는 충분한 양의 혈액이 갔었는데 갱년기 이후에는 자궁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랫배 쪽이 상당히 차가워져요. 그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시려요, 아랫배가 너무 차가워요,
아니면 소변을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소변과 관련된 증상들, 아래쪽이 차갑다라고 얘기하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동시에 아랫배는 차가워졌는데 위쪽은 뜨거워져 있는 상열 하한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위쪽의 열은 내려주는 차가운 약제, 아래쪽은 따뜻하게 해주는 뜨거운 약제를 써서 서로의 어떤 뜨거운 것은 좀 식혀주고 차가운 것은 데워주는 쪽으로 해서 서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 부족해진 혈액을 보충하는 것 베이스로 깔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개개인마다 나타났던 어떤 내 몸의 변화들을 바로잡아주는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간에 갱년기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주기 위한 약제들을 써서 혈액도 보충해주고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주면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처방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를 찾아서 풀어지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수면제만 먹고 잠을 잔다라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 나가는 그런 자세,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행동으로 또 옮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은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니까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갱년기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